안녕하세요. 장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문 스님과의 그 인연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정문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 주제는 조금 전에 우리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일본인 관광객의 유치 전략이라는 그 주제를 삼았는데, 사실은 유치 전략까지는 좀 그렇고, 오늘은 크게 일본 문화는 어떻고 또 일본 관광 산업은 또 어떻고, 주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조금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 대답할게요 라고 해서 답변도 좀 해주시고 호응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배경은 오사카의 도톤보리라는 곳입니다. 혹시 오사카의 도톤보리 갔다 와보신 분 계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예, 우리 스님이 한 말씀을 그냥 대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도톤보리는 여러분 오사카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이제 꼭 가본 곳인 그런 이제 유명한 곳이에요. 이제 도톤보리가 그 밑에 이제 강물이 잔잔하게 이제 흐르고 있어서 그 주변으로 맛집들도 상당히 많고, 또 항상 내국인 또 외국인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또 요게 이제 구리코라는, 일본어로 구리코인데요. 구리코라는 이제 스낵, 우리로 치면은 뭐 롯데제과나 그런 회사예요. 네, 저 배경으로 해서 내국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해서 많이 찍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오사카 가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번 6월부터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광객을 그동안 이제 제한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하루에 2만 명까지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가고 양국이 그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들지만, 이제 조만간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또 양국 간에 더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다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의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하고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어머니 일본의 이미지가 어떤 게 있어요? 모르겠고 가봤어야 알지. 아니, 맞아요. 정답이에요. 가봤어야 알지.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생각이 하나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일본에 대해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좀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조금 전에 우리 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얼마나 그런 많은 서름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복잡한 이미지가,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와카야마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일본인 교수님들과 또 저하고 또 한국인 교수님들과 항상 하늘 간의 그런 관광객 이미지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물론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은 우리 스님께서도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한중일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관광학 박사니까 여러분들 관광하고 여행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떨까요? 관광과 여행과 개념. 관광은 여럿이 하는 거고 여행은 아, 우리 어머니께서 야,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맞는 말씀이세요. 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관광은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여행은 이렇다. 또 차이점은 아시는 분? 여행은 어떤 행선지가 있어서 거기 비즈니스가 됐든지 또 무슨 뭐 특별히 볼일이 있든지 간에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여행이라고 그러면 관광은 그야말로 눈여기, 입여기 하는 그런 게 둘러보기 혹은 또 우리 템플스테이 같으면 숙박을 하면서 또 하는 그런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스님 단순한 대답이 아니세요. 정말 정답이세요. 예. 제가 제 박사 학위를 스님께 드려야 될 정도로 근데 사실 이 개념을 뭉뚱그리하게는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스님처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 저 진짜 처음이에요. 여러분 여행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2박 3일 부산 여행을 간다 하면은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 목적지에 부산에 가서 여행을 하는 거고 관광은 부산에 도착해서 내 목적지의 여행을 다 끝나고 그 외에 부산에 뭐 강안리도 있고 뭐 자간치 시장도 있고 그 지역 두루두루를 다 보는 것을 포괄적으로 관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보면은 나 2박 3일 부산으로 여행 간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나 2박 3일 부산으로 관광 간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관광과 여행의 개념을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앞으로 이제 제주도나 부산이나 또 오사카나 또 해외로 나가실 때 맞다. 그때 그 장미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라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아셨죠? 네. 자, 여러분 관광은 문화고 문화는 관광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실 관광을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또 그 나라에 타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의식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잖아요. 먹고 편안하게 자고 내가 쉴 수 있는 거.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좀 여행 한번 가볼까? 좀 쉬어볼까? 관광 한번 가볼까? 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관광진흥에 대해서 또 활발하게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를 할까 많이든지 고민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 관광은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문화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관광과 문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음식 문화, 우리 스님 잘 아시는 그 음식 문화, 먹는 것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안에 있지만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제주도 음식 다 다르죠. 그쵸? 기본적인 뭐 김치찌개 끓이고 뭐 된장찌개 끓이고 흰 쌀밥을 먹고 요즘에 이제 또 건강 생각하니까 잡곡밥도 많이 먹죠.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비슷하지만 대부분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문화는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그 욕구를 내가
이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관광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과 문화는 같다, 문화는 관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스님께서 제 소개를 너무나 이제 멋지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10년 동안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와카야마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는 작은 학교예요. 4개의 학부밖에 없는 그런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대학원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지만 사실 관광이라는 것, 관광 학문에 대해서 관광이 무슨 학문이야?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대학에 도쿄 대학이나 홋카이도 대학이나 무수히 많은 교토 대학이나 그런 대학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관광학부를 설치한 대학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의 립교 대학이란 그 관광학부를 굉장히 이제 알아주고 우리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관광학계 교수님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면 대개 립교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시면은 그 립교 출신이란 게 파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제 형성이 돼서 립교 대학이라는 곳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지만 그 외에 일본의 관광이라는 곳을 배우는 학교는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2003년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우리 일본도 이제는 더 이상 물건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파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관광 대입국을 선언을 합니다.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최초로 국립 와카야마 대학이 관광학부를 설치를 합니다. 이제 그런 점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학교를 이제 지원을 해서 그곳에서 석사과정도 마치고 작년에 정말로 힘들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 와카야마 대학이 저한테는 도쿄대학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 와카야마 대학은 석사, 박사 과정을 석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박사 정기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학교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석사 때 이제 졸업식이에요. 졸업식인데 이때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규칙을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그 룰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졸업식 때 내가 일본에 기모노를 입어야 되나, 또 학과마라고 기모노는 아니지만 그 졸업식 때 입는 간단한 기모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시즌이 되면은 학교에 여러 그 학과마 그 회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그런 졸업식 때 그 학과마를 입어달라고 이렇게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해요. 그래서 학과마를 입어야 될지 또 기모노를 입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이 졸업식만은 물론 여기가 일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장을 입어야 되겠다. 근데 순간 한복을 입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한복은 너무 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장을 입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저하고 석사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카무라가 성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나오미상이라는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은 한국의 삼육도에 아시죠? 그 삼육도하고 이제 관련 있는 삼육대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류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거 아시죠, 다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빨라야 돼 라고 다들 느끼시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항상 바라보는 눈빛이, 바라보는 이미지가 너희 나라는 너무너무 빨라. 모든 것도 빨리빨리 해야 돼. 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빨리빨리 문화가 때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연배가 다들 이제 어머니 또 제 할머니 이제 같은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사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정말로 이 70년 만에 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면에서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상당히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입니다. 아마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다들 이제 책자 보시면서 그래 맞아 나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답변은 못 해드리지만 두 가지 항목이 딱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건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왜 빨리빨리 문화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국인, 일본인 서로의 관심 부분 이런 것들을 조사를 이제 좀 많이 해요.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 또 일본인들 서로 나뉘어서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고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뭐가 관심이 있는지를 물어본 그런 항목들이에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연애, 또 예술, 스포츠, 경제, 요리, 전통, 역사, 그 다음에 가전, 관광, 만화, 애니메, 그 다음에 선진 기술, 그 외에 그 다음에 난 모르겠다라는 되게 이제 그런 항목들이에요.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물어봤었는데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전통과 역사예요. 전통과 역사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본에 관심 있는 부분은 가장 많은 게 요 그래프 보시죠, 막대기 관광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관광과 문화는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맥락으로 보면은 전통과 역사, 일본인들은 한국의 전통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의 관광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걸 풀어놓고 보면 양국 간이 다 관광에, 문화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고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물론 지속적인 그런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본의 방일 여행자 수입니다. 제가 2003년에 고이즈미 좀 이렇게 사자머리 하신 분, 혹시 기억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일본은 이제 앞으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관광 입국, 대입국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관광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그런 결과들이 이 수치를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2014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여행객 수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저희가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물론 메리스 사태도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일본 하면은 친절하다, 깔끔하다, 그리고 좀 안전하다, 굉장히 일본에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뭔가 그런 이미지는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이 관광 입국을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정말로 지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십니다. 그 결과가 2019년에 3,000명을 돌파를 합니다. 이때 우리는 1,700명밖에 오시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한번 역전당하면은 다시 이제 앞서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만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 정말로 다 근거리 국가이기는 하지만 관광객들 역시도 이 근거리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공부를 하고 생활을 했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하면은 더 이제 그게 더 큰 이제 바람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목록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뭐 물리, 뭐 화학, 그다음에 뭐 생리, 의학, 문학, 그다음에 이제 평화, 경제학상 외에는 대부분 다 일본은 노벨상을 여러 항목에서 다들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노벨 평화상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 표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일본이 잘났어, 한국이 못났어 이 뜻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잠시만요. 한국 사람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 노벨상 수상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무수인이 많은 일본인들과 뭐 때로는 뭐 중국인들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는 안 그러지만 가끔은 너희 나라는 왜 그렇게 노벨상 수상이 없어? 라고 직설적으로 바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불쾌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냥 멍한 거예요. 진짜 왜 없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왜 없을까? 아니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진짜 삼성과 같은 글로벌한 회사도 있고 얼마나 국민성도 근면하고 얼마나 이제 노력하는 그런 국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벨상이 없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거는 물리학, 화학, 생리학, 그 다음에 의학, 문학 이런 것들이 어떤 분야입니까? 우주도 가고 정말 막 엄청나게 그 한 분야에 연구를 하고 뭔가 또 그 연구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또 다시 또 다른 거하고 접목시켜서 또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뒷받쳐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뭔가 정책이 생기면은 결과를 빨리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래야 되는 문화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연구를 하기에는 이런 배경들이,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노벨상
수상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조금 전에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물론 빨리빨리 문화가 장점도 있지만 제 사견으로는 이런 면에서는 단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일본은 정말 각 지방마다 좋은 인프라가 형성이 돼서 우리처럼, 우리는 사실 여러분 관광지 하면요, 서울, 부산, 제주 1위가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위가 어딜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답? 네, 2위가 부산이에요. 3위가 어딜까요? 네, 제주도예요. 그러면 4위가 어딜까요? 대구? 저희 어머니 고향이 대구긴 한데 대구는 강원도 아닐까요? 아, 강원도에, 그쵸. 국내 내국인들이 강원도 참 여행지로 많이 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울, 부산, 제주 그 외에는 그렇게 딱히 이미지가 뜨는 그런 여행지가,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항상 서울 아니면 부산, 부산 아니면 제주도예요. 그러면 4위, 5위, 6위 물론 좁은 땅덩어리긴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서울, 부산, 제주 외에는 관광지가 없으니까, 여행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개발을 안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광을 또 공부를 하고 또 관광 개발에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관광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항상 외국인들이 그럽니다. 제주, 부산, 서울. 그 외에는 사실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평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제 사견이에요. 사실 저는 제 집이 수원이지만 오랫동안 서울에서 거주를 했고 지금 수원에서 한 2년 정도 대략 살고는 있지만 이 평택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 사견이에요, 이것도. 어때요? 여기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이태원처럼 제2의 이태원처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얼마든지 저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이 뽑은 일본의 베스트 관광지 1위예요. 여러분, 일본은 신의 나라예요. 신이 어느 정도 많냐면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신이 대략 공식적인 거는 한 85,000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게 85,000개의 신인데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사도 신사 문화가 많이 이제 발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후시미 이나리 신사가 1위에 외국인들이 뽑은 1위 베스트 관광지에 뽑혔어요. 물론 순위는 매년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이제 유명한 관광지예요. 교토에 있는 곳으로 여우 신사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신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빨간 이렇게 나무 기둥처럼 보이시죠? 이게 도리라고 해요. 이 도리는 요 밑에 보시면 신성한 곳이 시작되는 그런 관문이에요. 그런 곳을 알리는 건데 대개 하나나 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신사에. 근데 여기는요 1000개의 이 도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서 보면 단풍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베스트 관광지 1위에 뽑혔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히로시마 평화공원인데 우리 전문 용어로 이걸 우리는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일명 그 블랙 관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크 투어리즘이 뭐냐면은
요즘에는 뭐 관광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너무나 비전문가들도 전문가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의 그런 좀 안 좋은 비극적인 장면이나 뭐 비극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가보고 상기하고 이 이상은 더 이상은 이런 비극을 다시 겪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가 의외로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뽑은 일본 관광지 베스트 관광지 2위가 이 히로시마 세계평화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좀 의외였어요. 항상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맛있는 거 먹어보고 즐거운 거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1, 2, 3위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뽑은 건 2위에 이 히로시마의 세계평화가 2위로 뽑혔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그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문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얼마나 역사 문화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3위는요 또 도리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미야지마라는 이제 도리인데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바다 위에 도리가 있는 거예요. 만조가 되면 이렇게 가득 차 있지만은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관광객들이 이곳까지 여기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도 항상 외국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이기도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쵸? 만조가 됐을 때는 이 도리가 이렇게 이 바닷물 속에 잠겨져 있는데 그게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걸어갔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이에 또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편의점에 가서도 소포장돼 있는 거 그런 것도 많지요. 뭘 이렇게 뭐 하루 한 줌이라는 그 뭐죠? 그 아몬드하고 뭐 땅콩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그냥 혼자서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식품도 그렇고 모든 문화도 그렇고 1인 문화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고령화 사회가 더 빨리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혼자 하는 나홀로 여행.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서글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멋지다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여행사예요. 여행사 직원이 약간 연세 드신 분한테 팜플렛을 보여드리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여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미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빨리 왔기 때문에 혼자 하는 여행, 비록 이건 나이에 관계없이도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거, 혼자 하는 문화가 상당히 우리보다 이제 더 그 사회에 이제 흡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 상품도 나 혼자 하는 여행 상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아버님도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혼자 가서 여행사에 가서 뭐 롯데관광이면 롯데관광 가가지고 나 혼자 한 2박 3일 어디 바다로 갔다 오고 싶은데 여행 상품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용기 있으실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기 어머니 이렇게 없어요 라고 이제 하시는데 근데 앞으로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왜? 1인으로 홀로 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히도리 사마라고 합니다. 오히도리 사마 여행이라고 해요. 혼자 하는 여행.
자, 여러분, 제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뭐 문화,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매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제가 일본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 대학과 이제 연계해서 이제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한 해는 한국에서 일본에 가고 또 한 해는 그 다음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같이 가서 이제 통역도 해주고 여행 상품도 같이 이제 한국에 가면은 어디 이제 다니고 이런 여행 상품도 제가 같이 만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한국 간다고 하면 이제 용돈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갔다 와라고 하시지만 되게 대학생이고 이제 그 알바비를 벌어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한 4박 5일 정도. 그래서 최대한 저는 올 때마다 이제 이 친구들한테 맞추려고 해요. 항상 제가 설문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 어디를 가보고 싶고 또 뭐를 하고 싶고 또 뭘 먹고 싶고 이런 걸 항상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면 단골로 등장하는 대답이 우리의 청주대학교 학생입니다. 요 아래에 있는 남학생들은 청주대학교 학생이고 요 뒤에 예쁘게 이제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학생들이 우리 와카야마 대학의 여학생들이에요. 그럼 항상 치마 저고리 입고 싶다, 한복 입고 싶다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돼지갈비나 이제 요런 게 인기가 불고기나 요런 음식 문화가 이제 음식이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닭볶음탕 있죠. 뭐 안동 뭐 닭볶음탕 이런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여기 이대예요. 이대에 같이 함께 갔어요. 이대에 가서 우리나라 이하여대 또 여대생들은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거를 사고 이런 걸 이 친구들이 보고서 옷도 사고 그다음 또 화장품도 사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대 지하철이 아마 우리 이 안에서도 이대 지하철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상당히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이제 개찰구를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를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싶대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일본인들 학생한테는 굉장히 신기한가 봐요. 깊게 돼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진이에요. 이거는 지금 약간 좀 흐리게 나왔지만은 닭볶음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는 치마 저고리 입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닭볶음탕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좋아를 합니다. 이거는 뭐 여행어 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제가 조금 넣었었는데 조금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행에서 이제 필요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건 그냥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요 일반인들도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요. 상당히 일반인들도 누가 전문가고 누가 일반인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조금 이제 졸려하신 어머니들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우유를 마트에 가서 우유를 하나 사더라도 뭔가 또 우리는 1+1 행사도 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조금 안 할 수도 있지만 되게 한국 사회는 정사예요. 정문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1+1 아니면 뭐 키친타올이나 뭐 아니면 뭐 시장바구니나 굉장히 많이 이제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챙겨준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서 그 우유를 하나를 팔더라도 야쿠르트를 하나를 팔더라도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마케팅인데 어찌 보면 쉽지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내 마음을 모를 때도 있는데 하물며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그 우유를 사게끔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의 4대 요소예요. 이 마케팅의 4대 요소는 뭐냐면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홍보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하나 껴주면서 미끼 상품 같은 걸로 뭐 하나 껴주면서 더 파는 거, 판매 전략, 그 상품을 팔려고 막 촉진시키는 거, 그런 활동을 촉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대면, 비대면으로 인해서 재택근무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요 아래는 여행사예요. 여행사인데 HIS라고 저가 여행사고, 이건 일본의 여행사입니다. 그리고 JTB라고 고가 여행사예요. 이렇게 내가 여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여행사를 할 수 있는 점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소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저가, 고가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여러분 되게 이론적으로는 저가, 중가, 고가가 있어야 되죠. 어떻게 저가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가만 있을 수 있겠어요? 한 중간 정도 되는 가격도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저가 아니면 고가예요. 이거는 제가 굳이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이 저가로 대표적인 상품이 뭐 어떤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이에요. 그쵸? 예, 맞아요. 다이소예요. 다이소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엔숍 이러는데 이 저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저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아무리 선진국이 뭐 독일이나 미국이라도 이 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가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이 상황에서도 고가 제품을 선호를 하시고 또 그걸 또 사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저가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가 상품을 잘 이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자동차나 집을 산다거나 뭐 그런 커다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심사숙고해서 그거를 이제 사려고 많은 고민을 하시지만 대개 저가 상품을 구입하시는 고객분들은 고가 상품을 구입을 안 하십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아이러닉하게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가끔 저가 상품도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객층이 저가 아니면 고가예요. 되게 다이소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 다이소 예를 이제 드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더 이해가 빨리실 것 같아요. 비싼 뭐 프라다나 뭐 샤넬백이나 이런 거 메고 그냥 다이소에 가서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거 사갖고 오세요. 그러나 저가 상품을 이용하시는 대부분 고객들은 좀 비싼 데 가는 걸 꺼려하시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가는 저가대로 있어야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고, 고가는 고가대로 당연히 아무리 이 경제가 어려워도 고가는 고가대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당일치기 여행 상품이에요. 이 무화과,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무화과 계절이 되는데 일본은 여러분 교통비가 상당히 비싼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택시 타는 걸 무서워해요. 뭘 회식을 하죠? 회식을 하면은 대개 2시간이에요. 빨리 먹고 2시간,
이제 얘기하고 뭐 맛있게 먹고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지하철이 끊기기 전까지 가는 게 이 사람들 문화입니다. 대부분. 왜? 택시비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상품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당일치기 무화과 여행은요 저가 상품이에요. 이 얼마나 저가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보실 거예요. 오사카 안에 우메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이렇게 세련된 곳이에요. 세련된 곳인데 저 우메다에서 8시 40분에 집합을 해요. 집합을 해서 출발은 이제 9시에 해요. 저녁에 한 6시나 7시에 이제 도착을 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로 짜여져 있어요. 여행 조건을 한번 볼까요? 인원은 20명. 20명이 그러는데 다 안 차여도 한 15명만 돼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5명 그 아래로는 출발을 안 해요. 식사. 버스 가이드라는 건요, 버스 안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이러신 분인데 아마가 아니라 이제 저거는 저가 여행 상품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버스 가이드까지 이제 그 준비를 하면은 여행 상품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버스 가이드는 없고 식사는 간단하게 이 웨스턴 호텔 아하지시마라는 곳에서 런치 뷔페를 하는 그런 그 스케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지금도 이 가격이에요. 7,980엔이면은 약 8만원 돈이에요. 8만원 돈으로 무화과 따고 무화과가 한 500g인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무화과도 따서 선물로 가지고 오고 또 아하지시마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지역의 풍경도 보고 맛있는 뷔페 런치도 먹고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견학도 가네요. 문어 샌베이 공장 견학도 가고 그리고 그런데 8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비싼가요? 아, 보세요. 비싸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저 한 8만 원 돈 되는 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 2분 계시네요. 자, 그럼 나머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해요. 여기 A가 7만 한 9,000원 돈 되고 8만 원 돈 되고 B가 8,980엔이니까 우리로 치면 한 9만 원 돈 돼요. 그럼 A하고 B의 기준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퀴즈예요. 자, 우리 스님, 정문 스님. A하고 B가 뭐 때문에 1,000엔, 한 10,000원 차이가 날까요? 인원이 15명이냐 20명이냐 그 인원의 그 숫자 때문에 혹시 그 있나? 아, 그거는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10,000원이 크다면 큰 돈이고 그냥 저 정도면 뭐 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도 해요. 근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식사 종류. 식사 종류요? 아, 식사 종류 아니에요. 응? 셀프. 네, 셀프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화과를 많이 따느냐 조금 따느냐 그건가. 아, 보세요. 근데 무화과는 누구도 500g 이상은 더 딸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또 다른 데다. 인술자의 여부. 아, 인솔자가 있냐 없냐? 인솔자가 있냐 없냐? 네,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럼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약간 비슷한데 시간 차이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냐면 요일 차이예요. 토요일이냐, 주말이냐, 평일이냐, 네, 그 차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10,000엔이면은 그 10,000엔이 아니라 1,000엔이면 우리나라 돈은 이제 10,000원인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주부들이 참 많이 갑니다. 왜 10,000엔 정도 나를 위해서 잠깐
또 그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감도 없고 식구들한테 뭐 밥 해줘서 먹여야 될 그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내가 저녁 때쯤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부들이나 또 이런 학생들한테 주머니 사정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자친구들끼리도 많이 갔었대요, 이런 상품을. 근데 요즘에는 고이비또가 그 사랑하는 사람 이제 고이비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잠깐 기분 전환하고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 상품들은 저가 상품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마케팅에서 저가 아니면 고가만 이제 형성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인 거죠. 자, 이거는 배우 배용준 씨예요. 배우 배용준 씨 누구나 다들 아시죠? 겨울연가로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제 한류라는 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성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일본에서는 정말로 아직까지도 그런 광팬들이, 제가 이제 광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용준 씨가 왜 우리 대한민국의 여배우들도 그렇지만 또 남자 배우들도 얼마나 멋스럽고 정말 잘생기고 연기 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배용준 씨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왜 다들 사마는 님이라는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용이라는 이제 발음을 못하니까 요은이라고 해서 요은사마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인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저렇게까지 인기가 있느냐가 그게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신 역할이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자, 너무 이제 경제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세요. 사진집만 150억 원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여러분들 말도 못해요. 그리고 한국이란 걸 알렸잖아요. 이분이 지금은 한 20년 전에, 대개 20년 전에 겨울 소나타예요. 겨울 연가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렇게 좋게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신 그런 일들이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창출을 하셨지만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격상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본인이 본 한국의 이미지예요. 이건 제가 일본이 전부를 다 여쭤본 건 아닌데 일본인의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한국의 이미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찜질방, 전세, 고시원, 그 다음에 이제 미역국, 합병, 나이, 해장국, 그 다음에 다크 투어리즘과도 관계가 있는 그 DMZ예요. 이런 것들을 그 다문화 가정의 일본인들이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찜질방 문화 그리고 전세 문화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시원. 지금은 청년들도 나이가 먹어서도, 저도 물론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고시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청년들이. 그쵸? 또 취업을 하려고 좋은데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고시원 하나 얻어놓고서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문화가 비춰진 거예요, 일본인들한테는. 근데 이거는 비단 일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합병은
미국의 논문에도 등장될 정도로 이제 이 합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고유 명사가 된 것 같아요. 자, 관광계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이제 정보사회다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정보를 공유도 할 수 있고, 손쉽게 뭐 유튜브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전문가적 수준의 지식을 다들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것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전통 문화에, 그 전통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지식과 또 전문 지식과 그리고 전통, 현대, 이런 모든 거를 다 아우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광산업을 무슨 산업이라고 하냐면요, 융복합 산업이라고 합니다. 왜 융복합이냐면,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일본의 무화과 당해치기 디저트 여행 상품 보여드렸잖아요. 그 여행 상품 하나만 짜더라도 버스도 대절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아까 그 호텔의 디저트 그분들하고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걸 또 준비하시는 또 그 플랜을 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만약에 숙박을 한다면 호텔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면 또 비자 발급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과 복합을 할 수가 있어요. 융복합 산업입니다. 관광 산업은 뭐라고요, 여러분? 네, 절대 홀로 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든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창출에 상당히 관광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시노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스님 요시노야 그때 오사카 도톤보리 가셨던 혹시 여기 가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네, 요시노야는 저희로 치면은 저기 지나가고 예, 굉장히 동네마다 다 있어요. 어느 지역에도 다 있어요. 심지어 한 동네, 한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번화가면 번화가일수록 뭐 A점, B호점, 뭐 C호점까지 쫙 있는데, 이 요시노야에 부타기무치돈이라고 해요. 덮밥인데요. 그 돼지고기에다가 우리 김치 있잖아요. 김치 제육볶음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위에다 이제 김치를 올려줍니다. 430엔이에요. 요즘엔 좀 물가가 올라서 550엔인가 그 정도 될 건데,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직장인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뭐 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계층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 식당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우리 김치를 사용한 그런 메뉴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서부터 요시노야가 김치를 사용한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사에서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냄새나 그 김치 안에는 마늘이라는 굉장히 건강식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한국다운 거, 가장 매운 거, 그런 거를 원하시는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냄새나, 막 뭔가 매워, 막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가까운 거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론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김치를 이렇게 손쉽게 할 수는, 제가 이제 살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거리 한 2시간 이내니까 김치를 엄마가 이제 담궈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기내에 들고 타요. 근데 요즘은 제대로 포장 안 하면은 이렇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비행기에서 그 기내에서 이제 아예 실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면 막
코를 막 이렇게 하고 자리도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김치가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라멘집만 가더라도 김치를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물론 일본식 김치긴 하지만 그 약간 아렌지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좋아하게끔 한 그 김치 맛이긴 하지만 라멘집에도 김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셔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은. 또 하나, 이건 여러분 제가 6월 며칠에 갔냐, 6월 2일에 가서 6월 13일인가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는데 왜 갔냐면은 일본 학회에서 교수님들과 이제 진행하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발표하려고 제가 잠깐 일본에 갔었어요. 돈키호테라는 그런 잡화점입니다. 여기도 24시간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마다 이제 조금 단축이 됐어요. 거기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김치는, 이렇게 김치는 어느 슈퍼나 가도 198엔, 작게 한 200g 들어있고 198엔이에요. 이게 어느 슈퍼나 가도 뭐 백김치, 오이김치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얼마 전에 간 그 돈키호테 안에 우리나라 소주가 제가 알지도 못하는 뭐 여기 소주 종류가 이 아래 하단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식문화가 일본사에서 완전히 침투가 됐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얼마 전에 제가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힘이 왜 강하냐면요. 특히 음식 문화는 더 강합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 의식주 안에 먹고 우리가 잠을 자고 쉬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사에서 우리 음식 문화가 이렇게 많이 침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가면 갈수록 그때마다 놀랍니다. 일본이 여러분 그 아키야라고 해서요. 일본도 고령화 사회에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를 했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토의 사례예요. 이 교토의 사례인데 고급 호텔에만 또 고급 온천에만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중국인들이 이렇게 해놓고 간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보시면 이게 쓰레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나마 깨끗한 그런 이제 민박을 할 수 있는, 우리를 치면은 약간 이제 빌라라 그래야 되나, 작은 그런 소형 오피스텔로 보면 되겠네요. 그 오피스텔에서 그 이제 공간이, 빈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몇 명이서 같이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국인들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때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관광객들을 와가지고, 물론 돈을 쓰고 가니까 그 지역 사회가 부흥이 되겠죠.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럴 바에는 중국인들 받지 말자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교토에서요. 교토는 우리로 치면 경주 같은 이제 곳인데, 지금 보시면은 막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지도 않고 가고 있고, 이렇게 그냥 뭐 끓여 먹고 남은 거 이렇게 해놓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인들 몇 분이 저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크게 저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좀 PPT 자료가 좀 너무 이렇게 크게 이제 글씨를 쓰다 보니까는 좀 가려졌는데요. 그렇다 보니까는 민박 사업에 참여하라는 대기업 상장 기업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ANA라고 이제 일본 항공이죠. 이렇게 또 잘도 일본 항공이고, 뭐 빅카메라, 소프트뱅크는 우리로 치면은 뭐 KT 같은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런 대기업들이 이 민박 사업에 아까 중국인들이 그렇게 어지럽히고 간 그 민박 사업에 다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도 이제 교토인데요. 아까 보신 그 오피스텔 같은 거는 상당히 이제 세련된 오피스텔이지만 교토는 아키야라고 해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광객들은 넘쳐나고 있어요.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은 200엔이라는 그 2,000원, 우리나라 치면 이제 2,000원인데 그 2,000원이라는 비용을 하루에 그러니까 2박 3일이면은 이틀분의 숙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토라는 그런 문화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빈집을 가지고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나 또 가까운 그 아시아 쪽에 대만 쪽에서도 이 교토에서 이제 여러 명들이 같이 여행을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호텔보다는 민박을 이용하는 게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이트인데 우리로 치면 부동산이에요. 이 민박 중개 사이트에 아까 그 빈집 주인이 우리 집은 어때? 우리 방은 뭐 어때? 이런 방에 대한 조건, 환경, 그 다음에 요금은 얼마, 수수료는 얼마 이렇게 이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교토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저렴하게 민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보고서 다 이제 결제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듯이 나라마다 국민도 다 다르고 그 나라마다 지켜야 하는 예절도 다 다르지요. 여기 밑에 보면은 일본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남은 뼈를 항아리에 젓가락으로 집어넣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누가 젓가락으로 먹여준다든가 그 사람 밥 위에 반찬을 올려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일본인 친구들 앞으로 이제 사귀고 또 일본에 가실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반찬은 그 상대한테도 이제 올려주고 싶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습관인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료인데 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되게 이제 화장이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뼈를 이렇게 화장을 합니다. 그 요거를 이 봉분함에 넣는 행사를 하는데 이 기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근데 이 당연히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고인하고 상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만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기다란 젓가락을 가지고 고인의 그런 뼈를 화장한 뼈를 하나하나 이렇게 넣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젓가락과 젓가락으로 음식 건네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에티켓으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한 사회에서 글로벌한 그런 에티켓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일본의 장례식장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슷하죠. 일본은 여러분 제가 아까 신의 나라라고 했지요. 공식적으로 85,000개의 그런 이제 신들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신이 있는 이제 신들의 나라예요. 나라인데 어딜 가나 이제 고인을 애도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같은 거 이제 같습니다. 관련이 돼 있어서 요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라서 제가 요것도 이제 사진 자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도쿄예요. 도쿄인데 도쿄뿐이 아니라 오사카도 그렇고 제가 공부했던 그 와카야마도 그렇고 이런 곳들이 그냥 주택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 개의치 않아요. 삶과 죽음이 같이 그냥 공존하면서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는
저런 거 하나 들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안 돼도 예. 난리가 나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보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그 나라를 아셔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묘지가 있다고 하면은 집값 떨어지고 절대 묘지 못 들어오게 막 으쌰으쌰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럽니다. 그냥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땅속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동네에도 묘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의 나라라고 했는데, 일본은 참 독특한 게, 어떤 게 독특하냐면요, 태어나면 신사에 갑니다. 신사에 가서 그 태어난 어린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빕니다. 부모님들이 그 예쁜 그 어린아이 기모노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입히고 이렇게 서로 안고서 부모가 이제 신사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그 미래를 축복을 해요. 근데 그렇게 축복받고 자란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스님 어디로 갈까요? 결혼식은 또 물론 일부 유명한 그 연예인들은 또 유명한 신사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결혼식은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서 아주 멋스럽게 또 해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돌아갈 때는 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참 신과 그 다음에 기독교와 불교가 이렇게 그냥 다 그냥 어우러져 있는 그런 참 독특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데,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2014년을 거점으로 우리나라가 추월당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관광객이 원래 방한 관광객들이 방일 관광객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을 거점으로 추월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사실 아베상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그러나 딱 한 가지 면에서는 좋아합니다. 왜? 제가 관광인이다 보니까 관광 정책을 고이즈미 전 총리가 관광 입국으로 가자라고 선언을 하신 후, 그 다음에 관광 정책을 막 그쪽으로 발전하도록 많이 힘을 기울였어요. 근데 그거를 아베상이, 아베 총리가 그대로 받아서 열심히 했어요. 첫째, 외국인들이 쉽게 일본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없앱니다. 너도 와, 너도 와. 그래, 너 오고 싶어? 너도 와. 해서 문을 개방을 하죠. 오픈을 하죠. 그리고 소비세 면제라는 거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8%였는데 지금은 10%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 소비세 면제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을 사면 그만큼 이제 소비세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는 5,000엔 이상만 사면은 소비세 면제예요. 5,000엔이 얼마입니까? 우리로 치면 5만 원이에요. 그쵸? 5만 원만 사면 소비세 면제해줘요. 그래서 한때 막 중국인들이 막 그냥 바리바리 화장품이고 뭐고 그리고 막 그냥 다 싸들고 가고 많이 이렇게 보따리 상들도 그렇게 해갖고 갔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엔저 정책을 유지를 했습니다. 엔화가 비싸면 누구도 일본으로 여행 가자라는 그런 인식이 우선은 없습니다. 요즘에 어때요? 엔화가 엔저지요. 너무 낮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로 더 어느 정도 더 완화가 되고 하면은 진짜 지금까지 2년, 3년 가까이 못 간 그런 관광객들을 많이 붐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저도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 아베상이 적절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로는 2019년 일본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나라는, 국민들은 중국인이에요. 2위가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3위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중일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근거리 국가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캐나다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오겠죠. 일본 가겠죠. 중국 가겠죠. 그러나 그네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가겠지만,
한중일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또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으니까 손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도 초기에 이제 한중일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다닌 그 학교가 와카야마 대학입니다. 그 와카야마도 지방 소멸 지방으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역을 폐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고양이 한 마리로 인해서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와카야마 지역 전체를 살린 케이스라 그렇게 이 사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고양이 한 마리 보러 정말로 와카야마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안에 이 테마가 다 고양이에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이름이 타마라고 하는데 그 1세대 타마는 좀 고령으로 인해서 나이가 너무 들어서 타마는 1세대 타마는 지금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그 타마 자식들이 2대, 3대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이건 이치고 전철이라고 해서 딸기 전철이에요. 그리고 장난감 전철입니다. 관광 자원이 여러분 뭐 그렇게 이제 고급스럽고 고가의 관광 자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얼마든지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많이 살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여겨보면은 얼마든지 관광 자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걸 이제 끝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느 세계도 그렇고 한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인 학생들보다도 베트남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닭이 이 강아지를 이렇게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줘야지, 그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줘야지 한 분이라도 더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너무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이제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